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7시간 검찰 보고서 발표 이후요. 2016년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조여옥 대위의 위증 혐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요. 지난 28일에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은 조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말에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세월호 당일 근무 장소를 번복하는 등의 위증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그는요, 이 관저 옆에 있는 의무동에 있었다는 이 기존 언론 인터뷰를 번복하면서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었죠. 자, 그러면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서요. 조 대위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에 관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 대위의 위증이 법정이 아니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요, 이 죄는요, 이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국회에서 고발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이 당시 주체였던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요, 2017년 1월 15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앞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고발이라는 것 자체가요. 해당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체된 상태에서는 사실 고발을 할 수도 또 그 고발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도 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군인 신분인 조 대위의 군내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요. 오늘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보면 7만 4천여 건 청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청원인 중에 어떤 분은요. 수많은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국민 앞에서 위증을 한 혐의, 이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저희도 그렇잖아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저희와 의견이 맞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상사라든지 높은 분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여옥 대위 역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거든요. 조여옥 대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그녀만 잘못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는 겁니다. 조여옥 대위의 상사 내지는 그 위의 세력들 더불어 어떠한 이 사회에 잘못된 관습이 아닌가, 거기서 비롯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황전원 위원에 대한 반발로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세월호 유가족이요. 황 의원 참석에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 의원 참석 왜 반발했을까요? 일단은 황 의원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이 된 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1기 특조위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 비상임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문제는요. 황 의원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유가족으로부터 줄곧 받아왔다는 겁니다. 황 의원 1기 특조위에 합류할 때부터 자격 논란이 제기가 됐었죠.
황 의원의 경력이요, 세월호 참사 조사와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요, 보수 성향의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했던 인물이면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네요. 자,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요, 세월호 특조위를 가리켜서 세금 도둑이다 라고 비난을 했을 때 특조위 내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주장한 것도 황 위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해 11월에 특조위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새누리당 추천 의원들과 함께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퇴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20대 총선 경남 김해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이 정치활동을 그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특조위에서 자동 제명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새누리당 2016년 5월에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황 위원을 특조위에 다시금 복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는요, 법이 보장한 활동 기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이후 황 의원 특조위가 유가족에 휘둘려 공정성을 상실하고 남 탓으로 허송세월만 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운영보고서를 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세월호 유가족들 황 의원을 다른 자유한국당 측 추천위원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황 의원이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차 고발이 됐었습니다. 자, 세월호 유가족 중에 김영래 씨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한낱 정치 지망생을 3번이나 특조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1%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조금 거부할 만한 그런 이력들을 또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화제가 되는 찌우힘의 우리 최지우 씨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배우였어요. 예전에 겨울연가 때 그 단발머리 있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저는 남자애가 되고 말았어요. 쉽게 배우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중학교 때 느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최지우 씨가요, 벌써 44살이에요. 벌써는 아니죠. 44살인데도 너무 이쁘지 않았었습니까? 웨딩 촬영 사진 혹시 보셨나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제 깜짝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는 네, 그림 같은 웨딩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최지우 씨가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미소, 또 웨딩 드레스도 또 한몫 했습니다. 또 그리고 듬직한 남편의 어깨가 또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자, 최지우 씨 소속사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살게요 라는 결혼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편의 나이와 이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죠. 1년 사귄 평범한 직장인이다.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친한 연예인 하객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매니저도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자, 최지우 씨가 누구냐? 저희 때는 좀 잘 알려진 배우인데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9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죠. 영화 올가미, 저 이거 봤습니다. 좀 무서운 영화요. 영화 올가미, 드라마 천국의 계단 등에 출연을 했죠. 겨울연가가 히트친 작품이죠. 일본에서 크게 히트를 치면서 지우히메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21년 만에 리메이크된 노희경 작가의 4부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출연하기도 했죠. 결혼 너무 축하해요. 왜 이분은 안 가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항상 저도 그게 의문이었는데 드디어 시집을 가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결혼해서도 더 왕성한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또 국민 우리 지우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주말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